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태선의 중독과 회복의 시간입니다. 지금 제 뒤로는 뉴욕 맨하탄의 리버티 섬에 우뚝 세워진 자유 여신상을 함께 감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익히 알고 있는 여신상으로 특히 미국 이민자들에게 있어서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이라고 불리워지며 오랜 세월 미국 인권의 상징물로서 전 세계적으로도 알려져 있는 조형물이기도 합니다. 미국 독립전쟁 승리 100주년 기념으로 자국의 미국 진출을 위해 미국의 독립을 지원했던 프랑스가 프랑스의 조각가 바르톨디에 의해서 제작해서 선물했다고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인권은 늘상 공기와 같이 존재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왜 그다지 중요한 것인지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우리 지구의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여전히 폭정과 군사 독재에 의해서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박탈당한 채 신음하고 있는 나라가 적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우리와 한민족을 이루고 있는 북한 김일성 세습 정권이 바로 그런 인권 탄압의 상징적 국가 아니겠습니까? 종교와 정치적 자유가 철저히 박탈당한 채 빈곤에 시달리며 전체 인민들이 독재자 김정은과 그의 하수인들에 의해서 철저히 억압당하는 그런 현실을 사실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얼마나 패부 깊숙이 공감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세계인들의 주목은 중앙아시아의 오랜 빈민국이자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테러가 난무하며 서로 간의 갈등과 반목이 최고조되면서 사람의 삶을 철저히 유린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오늘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군 철수 이후에 이슬람 무장 세력 탈레반에 의해서 함락된 아프가니스탄은 사람의 인권이 무참히 무너져버린 아비규환의 지옥과 같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 강요들의 비겁하고 무책임한 매국적 행태는 그들만을 믿고 살아왔던 무고한 국민들만 탈레반의 잔혹한 희생양들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3, 4일 전에는 카불 공항에서의 자살 테러 행위로 인해서 지금 사망 170명과 부상자 1,300명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정말 끔찍한 테러로 인한 대참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중동 지역의 수많은 내전과 테러, 그리고 증오가 끊이지 않고 있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왜 그다지 자신들의 삶을 서방 세계, 특히 미국에 대한 증오 속에서 살다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각 개인이 지니고 있는 그 내면의 마음밭. 참 어떤 이는 세상을 바라다보는 눈이 행복과 화평에 있고, 또 다른 이들은 그들의 시각을 세상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기도 하지요. 세상을 바라다보는 사람의 마음의 눈이 결국 어디에 꽂혀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생 그렇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어떤 이는 매일매일 눈을 뜨면 천국이 자신에게 있고, 어떤 이는 눈만 떴다 하면 지옥이 눈앞에 펼쳐져 있기도 합니다. 자신 앞에 존재하는 다른 이들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반갑고 고마운 대상으로 여기며 비교적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 속에 살아가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직 경계의 대상으로 두려워하며 늘 긴장과 대립 속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눈을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 돌려볼까요? 얼마 전 한국의 언론들에 의해서 대서특필된 법무차관의 어처구니 없는 인권 무시의 그런 모습이 보도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충북 진천에 이번 아프가니스탄에서 구사 일생으로 한국의 지원 아래에 빠져나온 난민들을 특별 지원하기 위한 정착 방안을 브리핑하는 식장에서 이 문제의 법무차관이 정작 자기 나라의 국민의 인권은 말살하는 참 그런 모순적인 행태를 자행해서 국민을 좌절케 했습니다. 그 행사장에서 마침 비가 좀 심하게 내렸나 봅니다. 그의 뒤에서 한 보좌관이 비가 오는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우산을 받쳐주는 모습들이 기자들의 렌즈에 온전히 잡히고 마른 거죠. 참으로 가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21세기 선진대열에 합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인권의 수준이 이 정도가 될 수 있단 말인지요. 혹자는 지난날 북한의 통치자 김정은이도 비 올 때 우산은 자신이 직접 썼다 주장하면서 그의 사진을 올리면서 오늘 한국의 인권의 현주소와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이 그 법무차관이 요구해서 만들어진 해프닝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둘러싼 취재기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 보좌관이 스스로 자세를 낮추었기 때문이라고 변명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가 바로 그 옆에 있는 한 사람에 대한 존재 가치를 무시하지 않았다면 바로 옆에서 자신에게 우산을 씌워주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오감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감지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인권에 대한 우리 정치인들의 그런 무시 행위가 비단 몇몇 소수의 일탈 행위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지금의 한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수준을 나타내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아닐지 여러분이나 저나 스스로의 양심에 손을 얹고 씁쓸히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한번 왔다 가는 인생, 양심에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삶은 여러분과 저의 지상 최고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삶의 행복은 필요 충분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삶의 축복과 은혜가 충만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진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태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